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소형 여객기와 헬기 추락 참사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CNN 뉴스에 출연한 한 민주당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초강경 이민 관련 법률이 발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쿠바 관타나모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체포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출신의 유튜버인 30대 한인이 한국에서 신발 판매와 관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한인 학부모회는 어제 뉴저지 테너플라이 하이스쿨에서 코리안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축복 장례식장이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허드슨 매너 연회장에서 장사 15주년 기념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 및 장례 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최근 조류 독감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계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소형 여객기와 헬기 추락 참사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항공기는 모두 포토맥 강에 추락했는데 여객기에는 전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회와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제 체계의 전반을 비롯한 항공기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 오후 8시 53분쯤 아메리칸 항공 산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워싱턴 DC 소방 및 긴급 대응 책임자인 존 도널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이번 사고의 생존자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NBC 방송은 수색,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객기와 헬기가 추락한 포토맥 강에서 39 이상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전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사고 여객기가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미국 중부에 있는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으며 고위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호크는 비행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고 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은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헬기에 여객기와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무전으로 전달됐지만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추락한 여객기에는 전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탑승해 있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 피겨스케이팅 연맹은 사고 여객기에는 선수와 코치, 이들의 가족 여러 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치토에서 열린 피겨 선수권 대회와 청소년 스케이터 캠프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공항 근처에서는 항공기들이 서로 충돌할 뻔한 일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제 체계 전반을 비롯한 항공기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젯밤 CNN에 출연한 한 민주당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항공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춘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패널로 출연한 민주당 바카리 셀러스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 의원과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2명의 좌파 성향 평론가들은 어젯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리콥터 충돌 사고 관련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셀러스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릭 라슨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주 발표한 성명을 캡처해 게시했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라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항공교통관제사 채용 동결은 위험한 조치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스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해군 장교이자 전직 연방하원의원 후보였던 데이브 갤러치는 항공교통관제사 채용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6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경악한다며 비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 사용자들도 셀러스 전 의원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X 이용자는 포트맥 강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실종자 가족들은 기적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순간을 당신은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셀러스 전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지금은 이러한 논증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며 자신이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여객기 헬기 충돌 사고는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 1기 때는 항공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강화했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항공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항공안전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밀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초강경 이민 관련 법률이 발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집권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강력한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작년 2월 도중 살해된 미국 여성의 이름입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승인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법률로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안에서 강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 또는 체포됐던 사람을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민 관련 연방정부 결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연방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정부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타인의 장소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는 버글라리, 침입 강도, 훔치는 절도, 데프트, 물건 주인의 허가 없이 훔쳐와 소지하는 라스니, 심지어 스토어에서 작은 물건을 슬쩍하는 샵 리프팅 혐의도 체포됐거나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국은 반드시 석방하지 말고 구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반드시 구금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은 불법 체류자들도 석방 없는 구금 대상으로 규정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강력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에서 조깅하던 간호대생 레이큰 라일리 양을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 용의자는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 체포됐지만 미국 안에 그대로 석방됐고 그 후에도 절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금당하지 않아 성폭행 시도,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쿠바 콴타나모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악질 테러리스트들을 수용해 고문을 이어오던 기지에 불법 체류자 약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금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기지가 있는 쿠바 섬 동남부 콴타나모만 수용소에 불법 체류 이민자 3만 명을 수용할 구금센터를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수용소는 오랫동안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고 고문한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용의자들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나 기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문과 고문이 이루어진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관타나모 구금시설을 유지해왔으며 이곳에는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포함한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고 강도 높은 고문을 하는 등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관타나모 기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불법 이민자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강경 이민 정책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시설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타나모 구금 시설은 이민 세관 단속국이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출신의 유튜버인 30대 한인이 한국에서 신발 판매와 관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의혹 논란은 최 씨의 사생활과 맞물리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지역 한인 유튜버들까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미국 꼬마를 운영하면서 외제차 리뷰, 명품 쇼핑,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컨텐츠를 게재해왔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넘어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 최강의 유튜브에 공동 저자로 참여해 크리에이터와 사업가로서의 마케팅 전략과 수익 창출 방법을 소개해 이름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환석, 활동명 미국 꼬마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부도 처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양모 씨는 해당 글에서 최 씨가 공장을 옮겨 다니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 자금과 대출을 통해 회사를 부도낸 뒤 브랜드를 지인 명의로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공장에서 미지급금을 쌓았으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장들은 자재비, 인건비 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부도 위기에 처했고 결국 문을 닫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한국 법원의 판결문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최 씨가 2024년 9월 30일까지 양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 씨는 법인이 이미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실제로 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공장 대금뿐만 아니라 최 씨가 정부 지원금,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활용해 약 2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후 부도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에 따르면 최 씨는 폴쉐, 페라리,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새 차량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달 해외 여행을 다니고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를 SNS에 게시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유명 유튜버들도 최 씨에 대한 사기 의혹과 관련된 영상을 속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SNS 등에는 최 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일부 미주 한인들의 사례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채널은 이메일 제보를 통해 최 씨가 89년생이라는 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졸이라는 점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최 씨는 모든 영상 등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최 씨의 신발 브랜드는 여전히 무신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한인 학부모회는 어제 뉴저지 테너플라이 하이스쿨에서 코리안 컬처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교일인 설날 오후 테너플라이 하이스쿨에는 학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테너플라이 한인 학부모회는 설날 당일인 어제 뉴저지 테너플라이 하이스쿨에서 코리안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테너플라이가요, 유일하게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는 타운이 테너플라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20여 년 정도 테너플라이 음력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공연과 문화 체험 부스로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난타, 태권도, 합창, 사물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공연을 펼쳤으며 초등부와 고등부의 K-팝 댄스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또 콩주머니 던지기, 딱지치기, 윷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과 한국 음식 문화 체험까지 이뤄지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잘 접하고 그리고 음력설과 구정을 기념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뉴저지 테너플라이는 2006년부터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축복 장례식장이 뉴저지 포틀리에 위치한 허드슨 매너 연회장에서 창사 15주년 기념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 및 장례 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10시 뉴저지 포틀리에 있는 허드슨 매너 연회장에서 축복 장례식장 창사 15주년 기념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축복 장례식장 대표이자 전 뉴저지 한인회장이었던 손한익 대표가 직접 장례 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이를 듣기 위해 많은 한인분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네, 떡국이 우리 한인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또 이 명절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뉴스가 안 좋은 뉴스만 있습니다. 암울하고 전쟁, 뭐 여러 가지 재난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이 설날이라고 해서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떡국 한 그릇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이웃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마침 축복장례식장이 이번에 15주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15주년도 알릴 겸 우리 또 저희가 늘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 환원, 봉사, 나눔의 장소로 오늘 행사를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 세계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소셜미디어 이슈화가 된 게 중국 사람들이 이 설날 이 날을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한인들의 설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루나 뉴 이어 이것을 전 세계 만방에 자랑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서 중국 사람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우리가 맞게 고쳐주고자 합니다. 한편 주최 측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세미나 종료 후 무료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으며 많은 한인분들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최근 조류 독감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계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길려민 기자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전국적인 조류 독감 확산으로 인해 계란 공급 차질과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며 계란 공급 업체들에게 가격 폭리를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 내 가금류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며 수백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고 이로 인해 계란 및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계란 12개 한 판 가격은 4.15달러로 2년 전 최고가인 4.82달러에 근접했으며 농무부는 2025년 가격이 20%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매장에서는 유기농 계란 12개 한 판이 1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계란 가격 폭리가 법적으로 금지됐음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부당한 가격 책정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한 건당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1,300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되었고 2025년 1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한 판 가격이 7.0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일부 소매업체들은 1인당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인사처는 어제 오후 20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단체 이메일을 통해 2월 6일 사퇴 의사 시한과 앞으로 퇴직 보상과 계획을 발표하며 명예퇴직에 따른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인사처는 2월 6일 시한의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사퇴 의사를 밝힐 경우 앞으로의 업무량과 관계없이 9월 30일까지 모든 급여와 베네핏을 제공하고 출퇴근 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 외에도 대대적인 인사 계획을 통해 연방 공무원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를 전면 철회하고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 당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됐으며 노동시장 상황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7일 각 정부기관에 하달했던 보조금,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나 청정 에너지 전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던 연방정부 보조금과 대출금을 즉각 동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명령 하달 직후 광범위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연방 공무원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공화당 소속 의원들조차 당혹스러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명령 하달 45시간, 법원 판결 20시간 만에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 견제 시도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 해군은 지난 24일 전체 대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딥시크의 AI에 대해 모델의 근원과 사용에 관한 잠재적 보안 및 윤리적 우려가 있다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해군의 생성형 AI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고 안사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딥시크 앱에 접속하면 현재 귀하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적힌 알림창이 뜹니다. 구글의 앱 플랫폼 알림창에는 이탈리아에서는 다운로드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표시됩니다. 이탈리아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